안녕하세요. 한중 4차 산업 소식을 전달하고 있는 BI 뉴스 주간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위기는 비트코인의 호재. 9일이었죠. 디지털 투자 펀드 그레이스 케일이 최신 보고서를 통해서 무역 마찰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위기를 맞아 비트코인이 위험 회피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잠재력과 지출 특성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발전이 암호화폐를 고유 자산으로 인정받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미중 무역 마찰이 확대된 이후 비트코인의 누적 수익률은 104.8%, 7일 기준입니다. 이것으로 기존 안전 자산의 수익률을 가볍게 제쳤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제외한 다른 20개 자산군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5%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미국의 이란 제재 무시하고 원유 수입 지속. 중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를 무시하고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은 로이터 통신 소식을 인용해 중국이 지난달 440만에서 1100만 배럴의 이란산 원유를 수입했다라고 하면서 미국의 이란산 원유 거래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2개월 연속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7월 23일 미국은 중국 국영 난광그룹 자회사인 주하이 쩐롱과 최고 경영자 리우민을 이란 원유 금수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제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자국법을 근거로 타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하는 롱안법을 적용했다라고 반발하면서 중국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하게 지킬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이슈, 중국 마오타이 그룹 안면인식 기술 도입 추진. 중국의 최고 명주로 꼽히는 마오타이주를 생산 및 판매하는 마이타이 그룹이 안면인식 기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9일 중국 매체 왕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7일 마케팅 업무 회의에 참석한 리 바오팡 마오타이 그룹 회장은 사재기로 시세 조정을 하는 투기꾼과 브로커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마오타이주 가격을 통제해야 한다. 가격 폭등을 조장하는 투기꾼과 브로커 문제가 마오타이주 판매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4월 이후 마오타이주 가격이 병당 1,900위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32만 원인데요. 이것에서 현재 2,200 인민폐 가격선으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심지어 유통 가격이 시장 지도 가격인 1,499위안보다 50% 이상 비싼 곳도 있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오타이 그룹은 올해 추석과 국경절 기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400톤이 늘어난 7,400톤의 마오타이주를 시장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샤오미, 삼성 이미지 센서 탑재 스마트폰 출시 계획.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중국의 샤오미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샤오미는 삼성의 6,4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레드미 스마트폰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샤오미 공동 창업자인 림빈 총재는 6,400만 화소는 현재 최고 수준인 4,800만 화소보다 해상도가 34%나 높다. 이 삼성이 개발 중인 1억 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도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르포, 정부 주도 블록체인 육성 활발, 실질적 지원에 초점. 홍콩의 정부 산하 기업에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홍콩 과학기술공사 HKSTP는 모바일 앱, 하드웨어, 핀테크 등의 4차 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인큐바이오, 인큐앱, 인큐테크와 같은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해 산업을 육성하는 정부 산하 기업입니다. 홍콩 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HKSTP에는 700여 개의 업체가 입주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블록체인 프로젝트 기업들도 존재하는데요. 인큐베이션에 참여한 업체들은 18개월 동안 자신의 프로젝트를 발전시키고 HKSTP 전문가로부터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의 전망이나 실력을 인정받은 업체는 다음 단계인 리프 LEAF로 넘어가서 200에서 400만 홍콩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는 약 3억 800만 원에서 6억 1000만 원 가량을 지원받게 된다고 합니다.
6번째 소식입니다. 코빗 2달 만에 원화 입금 재개. 12일 암호화폐 거래소 코빗의 원화 입금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합니다. 지난 6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예방 조치로 원화 입금이 막힌 지 2개월 만인데요. 코빗은 지난 6월 10일 원화 입금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 2개월간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가상계좌 발급 기관인 신한은행과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사기 예방에 관한 협의가 길어진 탓이라고 하는데요. 원화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이 안 되는 상황이 지속되자 타 거래소 대비 암호화폐 가격이 낮아지는 이상 현상도 출현했습니다. 거래소 내 원화 입금 중단은 유동량 부족으로 이어졌습니다. 원화 대비 코인 가치가 하락했고 타 거래소로 코인 이동이 속출했습니다. 박상군 코빗 대표는 공지를 통해서 코빗은 일련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등의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신한은행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7번째 소식입니다. 북한 거래소 해킹 2조 원 이상 탈취.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산하의 대북제재위원회는 미발표 중간 보고서에서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소와 금융기관에 공격을 가해 4년간 20억 달러, 하나로는 약 2조 4,32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북한이 최소 17개국의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35차례에 걸쳐 사이버 공격을 시도한 혐의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이 정찰 총국의 주도 아래 자금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금융기관과 암호화폐 거래소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2018년 1월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580억엔 약 6,649억 원의 해킹 사건이 의심된다고 전해왔습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홍콩 르포 IEO 대신 STO가 뜬다. 텐센트도 추진 확정. 지난 5월 30일이었습니다.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선스 발표를 통해 합법적인 STO 시장 본격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홍콩 블록체인 관계자는 현재 텐센트를 비롯한 8개의 업체가 라이선스를 가져갔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이 거래소가 문을 닫게 되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던 ICO에 대한 불만이 나오자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라이선스를 통한 규제를 확정한 것이다 라고 밝힌 것인데요. 홍콩에서는 라이선스를 받은 프로젝트들이 STO를 준비해 8월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투자자를 유치해 전통적인 증권 형태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의 결합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반면 우리 한국의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STO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이나 법률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한국 블록체인 시장의 한계 때문에 국내 블록체인 관계자들은 국내 STO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9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산업, 중국 전기차 충전대 100만 대 돌파, 전기차 급증. 중국의 순수 전기차 보유 대수는 281만 대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6일 중국 충전연맹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 내 충전대 보유량은 100만 대를 넘어 전년 동기 대비 69.3%가 증가했습니다. 중국 내 일부 업체가 설치한 공공 충전대도 41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이 중국 충전연맹은 현재 중국 내 자동차 충전대 비율이 3.5대 1에 달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가 대부분의 전기 자동차의 정상 충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상반기 중국의 순수 전기차 보유 대수는 281만 대로 신에너지차 총량의 81.74%를 차지했습니다. 중국 충전연맹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직 급성장하고 있지만 충전대 숫자가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10번째 소식입니다. 유럽 부자일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유럽의 상위 10%의 자산가들은 암호화폐보다 여전히 주식과 채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비트판다의 글로벌 웹 인덱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상위 10% 부자들은 하위 25%에 비해 부동산 투자가 5배 더 많지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는 2.5배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상위 그룹에 속할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낮아진다라고도 해석될 수 있겠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17개국 시장 전체에서 인터넷 이용자의 4%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암호화폐는 조사된 9개 투자 유형 가운데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 가운데 3명 중 1명은 암호화폐 외에 다른 연금이나 현금 저축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상위 부자 그룹에 비해 하위 그룹에 속할수록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BI 뉴스 주간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